이사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자,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이 돌아왔습니다. 11월 한 달간 특별한 1타 강사와 함께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곤강 크리에이터 이지영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삼동 역삼동 제리. 제리. 네, 우리 제리님 아니죠? 이지영 대표님입니다. 우리 청취자 짝짝이 분들께 인사 한번 다시 보면서 인사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니입니다. 아, 굉장히 그 긍정 에너지가 네. 너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허리를 네. 고추 세워지는 거예요. 오. 제가 역삼동 제인이라고 그냥 말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불려지느냐가 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누가 안 불러주면 내가 그렇게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 그럼요. 네, 너무 기분이 그냥 갑자기 좋은데요? 네? 아니, 이유진님께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너튜브는 항상 보고 있어요. 원래 이 시간에는 채파타 듣는데 대표님 나온다길래 넘어왔어요. 재밌어서 여기 정착할 듯. 오, 이지영 대표님께서 영업을 하셨네요. 아, 네. 나 오늘 한 건 했습니다. 아, 근데 너튜브에서 굉장히 네. 조회수도 많이 나오시고 네. 인기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네. 좀 이해를 많이 해 드리는 편이에요. 오. 괜찮다. 우리도 배운 적이 없다. 지금부터 배워가면서 하면 된다. 나랑 같이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화의 방법인데 공감도 해주면서 네. 너가 해가 아니라 같이 해보자. 네, 네. 아, 그게 또 인기 비결인가 봐요. 네, 그런 것 맞죠? 같아요. 네. 좋아요. 자, 정리의 시작은 버리는 것이다. 네. 알면서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버릴지 말지 고민되는 물건과 사연을 보내주시면요. 지영쌤이 속 시원하게 조언해 주실 겁니다.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미리 보내주신 사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권경남님께서 결혼 10년 차입니다. 커다란 웨딩 사진 액자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너무 촌스러워서 어디 걸어둘 수도 없고 집 한 구석에 부피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리기도 애매하고 아깝고 얼굴만 매직으로 칠해서 버려야 되는 건지 처치 곤란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연은요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집집마다 막 벽 사이에 끼어져 있거나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한 네. 4, 50장 모아서 액자로 만든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액자도 저희 집에도 구석에 꽂아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일단 그 이사하시는 기사님들이 네. 이사를 할 때마다 꼭 물어보시는 게 네. 자, 이 결혼 액자 사진 어디다 낀가 놓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낑깡이요? 어디서 낀가? 이렇게 보통 이제 경상도에서 낀가 놓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다 낀가 놓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이건 애초에 걸지 않는 거다라는 것도 그분들도 학습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가봐도 이거는 걸지 않고 뭐 침대 밑에 넣는다든지 어디 사이에 넣는다. 어디 사이에 낑가져 있는 낀가져 거잖아요. 있는 그런 거라서 자, 그렇게 넣을 거면 왜 들고 다니는지 사실 그걸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비우시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네. 예전에 이게 다 교자상만하게 막 우리가 사진을 막 찍었어요. 결혼 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손톱으로 모서리 부분을 긁으면 필름지가 싹 당겨 나와요. 오. 자, 이게 필름지 이런 게 또 겹겹이 쌓여가지고 사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내 얼굴이 보일까봐 걱정이시라고 하면 벗겨내시다 보면은 형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틀만 이제 그 스티커 사서 붙여서 버리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얼굴이 그냥 버리면 얼굴이 나오니까 네. 걱정이신 분들 많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그 액자 추천한다 안 한다? 솔직히. 그걸 말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좋은 걸 만드는 분도 계시니까. 결혼 액자에 좋은 걸 만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네. 뭐 좋다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뭘 살 때
네. 시작할 때 내가 이걸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네. 디지털 액자라는 게 있어요. 네. 사진을 제가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고 그래서 이지영 쌤이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진으로 추억으로만 갖고 네, 좋아요. 있어라. 네. 그 갖고 있는 추억을 하나하나 액자로 매일매일 기분에 좋습니다. 맞춰서 그렇게 사진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만에 매년 한 권의 포토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일 요즘에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많이 찍잖아요. 네. 핸드폰으로 찍어서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에 저장을 시키고 새로운 핸드폰을 바꾸면 그 사진 때문에 그냥 핸드폰 자체를 또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예요. 네,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버리려 하면 그 안에 중요한 거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걸 봐야지 중요한 거잖아요. 꺼내보질 않아요. 꺼내보질 않고 그냥 그 물건 자체로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쯤 되면 저희 1년 동안에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이들 커가는 모습들을 포토북이라고 인터넷에 가보면 정말 쉽게 템플릿이 잘 돼 있어서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해서 우리 집만의 기념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저는 지웁니다. 네. 냉정하게 지우는 것도 하나의 버리는 방법이라고 네. 했습니다. 정리의 그리고 방법. 좋은 추억은 앨범으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저희 남혁규님께서 저희 집은 담금주와 과일청이 너무 많습니다. 네. 몸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버리기도 아까워요. 근데 집 인테리어상 담금주가 너무 안 예쁩니다. 버릴까요? 자, 우리가 산다, 버린다밖에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중간에 나눈다가 있어요. 나누시면 되죠. 자, 나눈다고 또 누구를 만나지 마세요. 뭐 누구를 또 만나가 내가 이걸 줄게 만나자 하고 이러면 또 그 사람은 또 선물 받았으니까 또 부담이 될 수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많은 물건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저희 아파트 앞쪽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예쁜 종이 가방에 해서 메모를 써놔요. 제가 선물 받은 건데 혹은 제가 많이 담궈둔 건데 지금은 제가 다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요? 라고 해서 두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집니다. 그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서 나눠 먹으면 되죠. 그렇죠. 네. 아니면 요즘 세상이 약간 좀 이제 의심이 많은 세상이 이제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좀 그러면서 안 갖고 갈 것 같다 하면은 제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뽑아가지고 본인의 얼굴 이렇게 붙여도 약간 메이커 마냥 뭐 이런 거 적어도 네. 괜찮고 네, 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단지 같은 그 톡톡방이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데다 올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그 당땡 마켓 막 이런 네. 데도 있고 뭐 이래나 저래나 뭐 방법들이 많이 있네요. 특히 책 같은 것도 이거 버리기는 그렇고 또 당근이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아이가 너무 잘 읽었던 책인데 버리기는 좀 아까워요. 혹시 필요한 분 계실까요? 라고 하면 진짜 그게 또 그 나이 때 또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있죠. 집에서 가져가세요. 좋습니다. 이윤재님께서 요즘 일회용 포장 드립커피를 선물로 많이 받는데요. 이거 참 안 마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통기간도 지난 것도 있는데 이거 그냥 버리나요? 아까봐라. 나는 윤재님이 아깝다. 왜요? 이거 뭐면 의할 끼고 배 아프지고 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비싸서 누가 줘서 뭐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아까워서 근데 그거를 소비하려고 하는 내가 더 귀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까이 그래봤자 드립커피잖아요. 내가 그거 먹으면 어떡해요. 아프죠. 네. 본인 몸을 사랑하자. 윤재님 아시겠죠? 자, 우리 5437님께서 방금 아이패딩을 실수로 건조해서 쪼그래졌는데 버려야 되는 거죠?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 노땡땡의 빨간색 패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게 쭈글쭈글 거의 약간 곱창처럼 됐거든요. 곱창 밴드처럼 됐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보통 어느 정도 좀 전체가 줄어드는 거는 다시금 이제 린스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다시도 한번 빨면 조금은 늘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세탁을 한번 더 해보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아예 그냥 줄어든 게 아니고 모두 다 이렇게 타들어가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아이고야, 타들어가 버렸대요. 지금 거의 곱창 밴드가 됐습니다. 저 오리털 같은데 진짜 어쩌죠? 자, 이제 저런 실수가 있으면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하게 되죠.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SBS 와 있던데 타방송국 갔다가 제가
여기 막 시작하기 전에 막 달려와가지고 네. 막 한번 진짜 시급 한번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부터는 완전 여기 딱 제대로 왔어요. 맞아요. 그것처럼 한번 실수가 있으면 내가 두 번 실수 안 하게 되니까 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는 더 비싸고 좋은 옷은 어. 저렇게 만들지 않을 않을 겁니다.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자, 0916님께서 샌드위치 메이커와 야채국수를 만들어 먹는 야채 믹서기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자주 사용하지 않고 가뭄에 콩나듯 쓰고 있어요. 이거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할까요? 자, 저는 우리가 버리는 기준을 뭐 1년 쓰지 않으면 버려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몇 개만 남겨라. 그게 저희 나라는 진짜 안 맞는 게 네. 아니 간장만 해도 간장이 몇 개입니까? 국간장, 지간 네, 맞아요. 간장도 너무 많고 네.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 음식 문화랑 우리가 모든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집 공간에 맞는 적당한 양만 남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샌드위치 메이커와 야채국수 만드는 게 우리 집에 자리가 있다. 네. 라고 하면 넣어 두셨다가 한 번씩 이렇게 기분 좋게 해 드시면 제일 좋은데 네. 공간이 없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실사용하는 공간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감하게 비우는 게 맞죠. 아, 맞아요. 네. 이런 거는 다시 꺼내서 쓰게 되더라도 또 딱 한 번 쓰고 또 계속 이렇게 묵혀두거든요. 네. 가뭄에 콩나듯.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 금액으로 다시 판매하는 네네.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상원님께서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그깟 드립커피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오늘 집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라고 아내에게 납득시킬 수 있겠어요. 아, 이분은 조상원 씨는 본인이 아니라 아내분이 물건을 못 버리나 봐요.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제일 많이 못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자 어른들한테 버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우리가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 그거 말라 갖고 있노 갖다 버려라 내 사준 거 있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네. 희한하게 가족끼리를 그렇게 말을 좀 예쁘게 안 하게 안 되거든요. 하죠. 근데 접근을 달리 해보세요. 엄마 이런 것도 갖고 있었어? 와 이거 너무 멋지다. 엄마 진짜 이거 엄마 옛날에 이거 산다고 진짜 고생했겠네. 라고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세요. 아. 애썼어. 엄마 고마워. 너무 좋은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엄마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나는 엄마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그래 맞지? 내가 더 중요하지? 그래 알았어 한번 버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돌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분한테 버려라. 아이고 야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나는 네가 더 소중해. 네가 이렇게 좀 상한 음식, 진한 음식 먹는 것보다 좀 우리 신선하고 좋은 거 먹으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라고 말하면 아내분이 버리는데 좀 용기를 갖지 않을까 싶어요. 말이 정리지만 사실 이것도 네. 서로를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우선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4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눌 건데요. 나비의 집에 안 갈래 듣고 와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따뜻한 후의 햇살 같은 널 매일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파란 하늘만큼 두근거리는 하루마저 수다가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아까 3부에 웨딩 액자에 대한 네.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박은정님께서 남편 사진만 없애고 싶어요. 남편 사진만 없애면은 그거는 거의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그래 더 무섭게 뒤에 웃음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은정님.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가정에 그 파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오동주님께서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 그래서 아내와 싸울 때 깨 부셨어요. 그 뒤에 크도 약간 아. 눈치가 조금 없게 지금 웃고 계시는데 네. 집에 액자를 깨부셨다고요? 이거는 네. 오동준님께서 조금 참으셨어야 됐는데 네. 그냥 웨딩 액자 하지 맙시다. 아니면 엄청 비싼 걸로 해서 깨부시거나 잘라버리지 못하도록 비싸서 네. 아까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거나 우리가 물건을 보관하는 이유가 네. 다시 그 물건을 봤을 때 좋았던 추억을 더듬으려고 보관하는 거잖아요. 오. 다시 웨딩 일자를 찾아보고 있으면 네. 아이고 그래서 요때 또 좋았었는데. 좋았는데라고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지 않아. 지금 미워 죽겠더라도 그쵸. 그런 미워 죽겠더라도 뭐 또 이렇게 보고 아이고 그때 이렇게 고왔는데 지금 이렇게 또 내한테 결혼해 갖고 이렇게 또 애 먹는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사실 우리가 그러려고 물건을 보관하지 않나요? 네, 맞죠. 네. 그러려고 그 순간을 사진에 담는 거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1698님께서 남편이 넥타이가 많아요. 근데 유행이 지났거나 지금 낡은 것도 있거든요. 네. 나눔하기도 그런데 남편이 월급 타며 산 추억이 어. 있다 하네요. 이건 놔둬야 할까요? 이거는 어떤 말로 남편을 설득하면 될까요? 이거요. 일단 자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추억이 있는 거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이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 거기다 의미를 갖다 붙여. 교복. 뭐 이런 거 이거는 다. 내가 네. 어떻게 해서 이룬 건데 네. 내가 뭐 첫 월급 타서 한 건데 이럴 때 이제 남편한테 그 넥타이를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네. 해보라 그러고 애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얘들아 이게 아빠가 옛날에 몇 살 때 월급을 타서 이렇게 산 거래. 오. 야 아빠 너무 멋있지 않냐? 뭐 이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또 새로운 이야기로 추억을 음. 쌓기 위해서요. 맞아요. 그냥 갖다 버리면 사실은 되게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들이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진 한 장 찍어주고 여보 이제 사진 찍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추억 남겼으니 네. 물건은 한번 버려보자라고 해서 또 기분 좋게 보내는 거죠. 네. 버린다는 것보다는 기분 좋게 보낸다. 맞아요. 그런 의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1698님은 그래도 네. 뭐 괜찮은 게 남편이 술 먹고 이마에다가 넥타이를 이렇게 두르지 않는 게 어딥니까? 그만 쫄라매야지. 네. 자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아이들 네. 방입니다. 사실 나 정말 깨끗하고 정리 잘한다 자부심 가졌던 분들도 네.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는 진짜 뒤죽박죽이고 완전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많이 그런 분들 진짜 많으세요. 내가 신혼 때까지 나도 이러지 않았다. 애가 네. 태어나고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오, 네. 아이들에게 정리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 엄마 아빠들도 지금 많이 듣고 계실 건데 아이들 방 정리 고민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영쌤은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네. 15년 동안 무려 네. 15년 동안 네. 유아교육 쪽에서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경험이 아이들 방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또 글이랑 듣는 거랑 실전이 다르거든요. 정말 다르죠. 중이 뭐 자기 머리 못 깎는단 말도 있듯이 맞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딱 배운 건 그거였어요. 아이 하나하나가 정말 다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들 첫째하고 둘째하고도 다르기도 하고 네. 또 특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른하고의 정리 습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집중 있게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편해하는지 어떤 걸 주로 사용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아이한테 맞는 그런 정리 습관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너네 네. 다 딱 싸잡아가지고 네. 첫째가 어질르고 둘째가 안 어질렀는데 네. 너네 이거 왜 어질렀어 하면 또 억울하거든 둘째는. 그러니까 그리고 꼭 누구 닮아가기래 뭐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해요. 그 말 정말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요. 네. 자, 제일 중요한 건요. 네. 아이들의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흔히 제자리 갖다 놔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혹시 어린이집에 가보면 우리 아이들 신발장에 신발 넣는 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이름도 다 있고 이름 하나하나. 있고 거기다 뭐가 있어요? 신발 모양대로 이렇게 모양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퍼즐 하듯이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도 없고 이름표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신발장에 신발 갖다 놓는 게 이미 학습돼 있기 때문에 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자, 네 신발 신발장에 갖다 놔라.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라고 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다가 놔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난감의 크기에 맞게끔 그림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네. 이름을 정확하게 해주면 한글 공부도 되고 네. 모양 공부도 되고
색깔 공부도 되고 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제자리를 네. 그냥 제자리 갖다 놔라가 아니라 정말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네.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대문 앞에 신발을 항상 벗어두고 네. 맨발로 돌아다녔대요. 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거기에 제 개인 신발장을 놔줬더라면 아, 그럼요. 네, 그래도 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얘는 여기에 벗어두고 가는구나. 그럼 제가 정리를 하고 뛰어놀았겠죠. 대문 앞에다가. 그리고 귀한 내 신발이 놔둘 자리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또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와. 모든 게 기분이가 좋아야 할 너무 수 있거든요. 긍정적인데요. 네. 너무 기분이 네.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 우리 유옥준님께서 아이가 늘어놓은 물건은 만지지 못하게 해요. 청소하고 그대로 놓아준데도 안 된대요. 스스로 닦으라 하면 닦긴 하는데 대충 닦아 놓아서 쌓인 먼지가 신경 쓰입니다. 이거 그냥 둬야 할까요? 네, 둬야 합니다. 대충 닦아서. 자, 우리가 네. 보통 공부는 유전과 환경이 DNA가 다 물러가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공부 잘하는 부모 밑에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네. 또 그런 부모님들이 책을 많이 보니까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게 되죠. 근데 네. 정리는 DNA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환경적으로 안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네. 자, 왜냐? 어른들이 기준이 너무 높거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닦아 놓아서 그게 누구 기준일까요? 엄마의 기준. 엄마의 기준. 아는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엄마 기준에 그게 마음에 안 들니까 아유 놔둬라 내가 할게. 그리고 아유 엄마 하지를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눅 들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거를 닦을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어른이 돼서도 닦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 DNA만은 엄마의 높은 기준 때문에 아이한테 환경적으로 제공을 못 해줄 수가 있어서 저 진짜 저 그랬잖아요. 저 결벽증, 강박증 다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얼마나 기준이 높겠어요. 근데 제 기준에 안 맞추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한다고 했으면 그냥 그걸로 인정. 맞아요.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어렸을 때 그런 거에 상처를 받잖아요. 네. 너 왜 이것밖에 못 닦았어? 저리가 엄마가 할게. 이러면은 나중에 네. 커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럼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 중고등학생만 되면 아싸 합니다. 안 해도 된다. 맞죠. 네. 자, 우리 짝짝이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지금 바로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자, 이예빈님께서 쌤이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장난감 박스 하나를 마련해서 이게 넘치면 버리기로 아이와 약속하고 한바탕 비웠어요. 이것만으로도 집이 한결 깨끗해진 느낌입니다. 아이의 정리 습관을 위한 다음 스텝 또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것만 사기.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그냥 이게 너무 쉽게 물건을 버리게 돼요. 네.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덜 살 필요도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리는 거 다음에 살 때 이거 누구 집에 있다더라? 이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보다는 아이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의논해서 네. 너는 어떤 색깔이 좋아? 너는 어떤 게 좋아? 우리가 뽀로로만 봐도 에디가 있고 크롱이 있고 다 친구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그냥 한꺼번에 사주기보다는 아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산다든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한번 줘보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럼 버릴 일도 없어요, 사실. 공간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공감 크리에이터네요. 굉장히 공감하고 소통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게 진짜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은주님께서 아이가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서 자기 방을 꾸며줘야 하는데요. 지금 아이 방에 책상, 냉장고 등등 온갖 잡다한 것들이 모여있다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정리해야 되고 어떤 건 둬도 될까요? 지금 네. 3가지 가구가 있어요. 가전이 책장, 책상, 냉장고. 네. 자,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방에 책장, 책상은 남겨두시고요. 냉장고는 다른 데로 이동해 주세요. 잠시만요. 아이 방에 냉장고가 그러니까요.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집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건조기 이런 것도 아이들 방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자, 우리가 공간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안 지었는데 경찰서 가면 괜히 주눅이 들죠. 네. 우리가 호텔에 가면 굉장히 좀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예쁘게 걷게 됩니다. 운동장에 가면 막 뛰죠. 네. 아니 아이가 중학생이나 됐는데 자기 방에 냉장고가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엄마가 자꾸 들락날락거리고 거기다가 냄새가 막 나면 네. 한참 예민할 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공부하고 싶을 의욕도 안 생기고 거기서 머무르고 싶은
그런 힘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 방이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필요한 것만 남겨주시고요. 필요 없는 것은 바깥으로 가족의 공용의 공간으로 옮기셔야 되죠. 아, 네. 네. 냉장고를 미리 이제 빼는 거를 추천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상만 해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냉장고가 그럼요. 방 안에 있다는 게. 그리고 대형 가전이 소리가 심합니다. 맞아요. 네. 우리 김민정님께서는요, 아이가 커가면서 집에 점점 책이 많아지고 있어요. 전집 세트를 사놓은 게 몇 개 있는데 아이가 책을 아예 안 읽는 건 아니고 종종 책을 꺼내서 읽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정하게 다 버리기엔 마음 쓰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매정한 게 아니고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보내는 거예요. 자, 한 번씩 찾아서 못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의 연령에 맞는 교구와 교재를 제공해야 됩니다. 뭐 옛날 추억 때문에 한 번 본다고 그걸 못 버리냐 그게 네. 아니라 아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4살 때 읽은 책 너무 잘 읽었어.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너무 똑똑해지고 뭐 지혜로워지고 이제 5살이 됐구나. 우리 이제 4살 책은 비우자라고 해서 기분 좋게 비우고 아이가 잘 읽었던 거를 칭찬해 주세요.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그러면 집만 좁아지고 또 애가 그렇게 습관이 돼요. 네. 나한테 필요 없는 거는 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계속 이게 습관이 돼 보면 다 이고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령에 맞는 걸 제공해 주시고 연령에 맞지 않는 거는 기분 좋게 비우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또 전집 세트가 또 되게 많잖아요. 하고 비쌉니다. 비싸고. 비싸요. 그래서 괜히 이 세트 그대로 갖고 있고 싶은 네. 욕심이 있는데 네. 읽은 거는 이렇게 왼쪽에는 안 읽은 책장, 네네. 오른쪽에 읽은 책장에서 읽은 책장으로 다 하나씩 옮기면은 네, 좋아요. 그리고 그 옮긴 거라 나중에 한 번에 네. 정리해버리고 이런 건 또 그런 것도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의미도 있고 네. 그것도 놀이에요. 그리고 또 책장이 만약에 그렇게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네. 다 읽은 책은 뒤로 거꾸로 꼽는 거죠. 아, 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표지가 안 보이게. 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하는 과정을 느끼는 거예요. 네. 와, 나 이게 전집을 다 읽어가. 이제 2권만 읽으면 클리어야. 막 오. 이런 느낌을 성취감도 느낄 수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네. 자, 홍수정님께서 4살 나이 차이가 나는 자매가 같이 방을 쓰는데요. 큰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공간 배치를 바꿔야 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공간을 나누는 게 좋을까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변할 때 집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오. 그거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 가족의 삶이 바뀔 때. 근데 시기를 그냥 따지는 거예요. 얘는 초등학교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간다고 해서 당장에 내 방이 오롯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 어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돼서라도 뭐 동생하고 같이 쓰고 싶은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부모하고 같이 자고 싶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내 아이가 정말 필요로 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갑자기 초등학생 됐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가 혼자 자거나 공부를 갑자기 막 혼자 벽에 보고 열심히 하는 애들 네. 그건 엄마의 욕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필요로 할 때 그때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네. 방을 전체적으로 좀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그냥 안 바꾸고 싶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7211님께서 저희 애가 친구 집에 벙커 침대 입는 걸 보고 와서 자기도 사달라고 하는데 저희 집은 좀 좁은 편이거든요. 네. 그 벙커 아래쪽에 수납이 되긴 하는데 벙커라는 게 높이가 좀 있다 보니 좁은 방이 답답해 보일까 봐 고민이에요. 네. 수납이냐 보기에 넓어 보이는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띠로리. 띠리리리. 진짜 이런 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첫 네. 번째 집이 좁을 때 벙커는 너무 답답합니다. 일단은 수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공간에 머무르고 있을 때 아늑해야 돼요. 네. 근데 벙커 침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 뭔가 네. 이렇게 옥죄는 느낌이 들어요. 네. 진짜 분명히. 근데 아이가 몇 살이냐라는 것도 중요해요. 아주 어릴 때는 그런 게 약간 아지트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맞아요. 좋을 수는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컸을 때는 그게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침대를 사면 보통 10년 이상은 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이 10년이면은 진짜 금방 변하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거
유치해야 합니다. 맞아요. 나 엄마 이거 유치해. 딴 애들 집에 가니까 언니 오빠들 같은 침대 쓰고 있던데 내만 지금 애기 거 써라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설득하세요. 우리 집에 맞게끔 쓰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이를 설득을 해서 저는 사실 좁은 집에 벙커 침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네. 집을 이사를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은 네. 네, 집을 위해서라도 조금 설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민님께서 딸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껏 11년간 모아온 각양각색의 인형들 티 안 나게 버린다고 버려도 새로운 캐릭터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만큼 집 안의 인형은 더 늘어서 감당이 안 됩니다. 아이 침대의 인형들을 일렬종대로 쫙 세워두면 사람 누울 공간도 없어요. 또 꺼내놓으면 먼지 쌓이고 털 빠지는 인형도 있어서 위생상 별로일 것 같은데 대체 인형 수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인형 수납이라고 했는데 인형을 네. 어떻게 하면 잘 넣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었는데요. 네. 제가 공간 크리에이터라고 제 직업을 만든 건 물건을 잘 넣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필요 없는 걸 비워내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저는 좀 만들어주는 사람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네. 수납보다는 우리 아이의 이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비우는 방법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하고. 기건지. 지금 보면 11년간 모은 각양각색의 인형들. 와. 그리고 생각보다 인형이요. 중국에서 넘어오거나 뭐 우리 뽑기에서 나오는 인형들 보면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맞아요. 자, 그거를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찔한 겁니다. 그리고 네. 이거 약간 좀 샤머니즘 약간 이런 건데 네. 인형이 집에 많으면 또 굉장히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아요. 아. 눈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것도 뭐 아니에요. 풍수 인테리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현관에 신발이 너무 많으면 안 좋대요. 왜냐하면 신발이 좀 깔끔해야 되는데 신발이 너무 많으면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나쁜 기운들이 신발신으로 들어오고 이 집에 이제 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뭐 이거는 좋게 우리가 풀이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단정하고 우리 가족한테 필요한 양만큼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아이가 눕는 게 우선이잖아요. 네. 침대는. 그 인형이 그게 무시라고 인형은 조금 비우고 네.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고 쉴 수 있는 침대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을 비우세요. 위해서. 비우세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우는 네. 거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 벌써 인사할 시간이 됐어요. 와. 시간 진짜 빠르죠? 네. 저희 짝짝이 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짝짝이 분들 제가 자꾸 버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버리세요. 정리의 시작은 버림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정말 장담하건데 버린 만큼 또 다른 게 채워집니다. 맞아요. 물건이 아니더라도요. 행복, 뭐 무시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가감하게 버리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지영 대표님과 인사하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네.